안녕하세요. 양의 주식 할기 훈련 CFA입니다. 오늘은 실제 기업 분석 사례를 배워보는 회계 용어 시간입니다. 나스닥이라는 기업이고요. 그 기업에서 나왔던 중요한 회계 용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나스닥에서 흔히 먼저 보는 숫자는 어딜 가나 다 매출이겠죠. 나스닥뿐만 아니라. 그런데 매출은 이미 손익계산서에서 찍힌 과거의 결과이고요. 쉽게 말하면 이번 기관이 이미 벌었다고 회계상 인정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기업 분석에서 더 재미있는 지점은 이미 지나간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 매출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계약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를 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을 보여주는 개념이 RPO,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s입니다. RPO는 말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수행 의무입니다. 고객과 계약은 했지만 회사가 아직 서비스를 전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로 다 인식하지 않은 금액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RPO가 단순한 매출 정망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숫자도 아니고 회사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미래 매출도 아닙니다. 이미 고객과의 계약 관계 안에서 생긴 숫자입니다. 그래서 RPO는 희망 매출이 아니라 계약으로 묶인 미래 매출의 재료에 가깝습니다. 나스닥 같은 회사에서 이 개념이 신박한 이유는 나스닥을 거래소 회사에서 금융기술 플랫폼 회사로 다시 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거래소 사업은 시장 거래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식 거래가 활발하면 매출이 늘고 거래가 줄면 매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인덱스, 규제 기술, 금융 범죄 관리, 자본 시장 기술 같은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고객이 한번 쓰기 시작하면 쉽게 끊기 어렵고 계약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매출이 쌓이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 반복성의 흔적이 재무제표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RPO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RPO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매출이 있겠네 정도가 아니라 더 정확히는 나스닥의 거래량에만 의존하는 회사에서 계약 기반 매출을 쌓는 금융 인프라 회사로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Deferred Revenue와 RPO를 같이 보면 더 재밌습니다. Deferred Revenue는 고객에게 돈은 먼저 받았지만 아직 서비스를 다 제공하지 않아서 매출로 잡지 않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은 먼저 들어왔지만 아직 매출로 풀지 않은 금액입니다. 반면 RPO는 돈을 이미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앞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Deferred Revenue가 조금 더 현금에 가까운 선수금 성격이라면 RPO는 더 넓은 의미의 계약 잔고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비유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Deferred Revenue는 고객이 이미 선불로 결제해둔 이용권입니다. RPO는 고객이 앞으로 이용하기로 약속한 계약 전체의 잔여분입니다. 둘 다 미래 매출과 연결되지만 RPO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나스닥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RPO는 더 중요해집니다. 나스닥은 아덴자 인수 이후 금융기관용 리스크 관리, 규제 보고, 자본시장 기술 쪽을 강화했습니다. 나스닥은 크게 세그먼트가 거래량에 영향을 받는 마켓 서비스, 데이터 및 인덱스 관련 사업부 캐피탈 액세스 플랫폼, 자본시장 쪽 규제 관련 사업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특히나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사업은 단기 거래량보다 계약 기반 매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좋은 사업인지 보려면 단순히 이번 분기 매출이 늘었는지만 보면 부족합니다. 계약 잔고가 유지되는지, 즉 RPO가 계속 쌓이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나스닥의 경우 이 RPO는 굿 일과도 연결됩니다. 나스닥은 아덴자를 인수하면서 큰 영업권과 인수 무형 자산을 재무 상태표에 올렸습니다. 굿 일은 쉽게 말하면 회사를 장부가보다 비싸게 산 프리미엄입니다. 이 프리미엄이 정당화되려면 인수한 기술 사업이 앞으로 꾸준히 매출과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RPO는 그 미래 매출이 얼마나 계약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RPO를 중심으로 나스닥을 설명하면 흐름이 아주 깔끔해집니다. 나스닥은 거래소 회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데이터, 인덱스, 금융기술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진짜인지 보려면 이번 분기 매출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매출로 바뀔 계약 잔고, 즉 RPO를 봐야 됩니다. RPO가 유지되고 Deferred Revenue도 함께 쌓이면 나스닥의 매출은 거래량에만 흔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매출이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으로 내려오면 아덴자 인수로 커진 영업권과 무형자산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RPO가 줄어들고 Deferred Revenue도 예전처럼 쌓이지 않는다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사업부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나중에 인수한 아덴자 관련 굿일과 인탱저블 에셋에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상 금액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RPO는 나스닥이 아직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이미 계약으로 확보해둔 미래 매출의 대기열이며 나스닥이 단순 거래소가 아니라 반복성 높은 금융기술 인프라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회계 개념입니다. 이제 회계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PO, Deferred Revenue 매출액 이 세 관계를 보면은 고객과 계약 체결되면 RPO가 증가되고 일부 선불 청구가 되면 서비스 제공되면서 매출이 인식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케이스 1 가보시죠.
RPO가 커지고 디펄 레버뉴가 커지고 매출액이 커진다는 뜻은 미래 계약도 계속 쌓이고 현금도 먼저 들어오고 실제 매출도 성장 중입니다. 계약 기반 사업, 반복 매출 사업, 고객 락인 강한 사업에서 매우 좋은 시그널입니다. 케이스 2, RPO는 감소되고 디펄 레버뉴도 감소되는데 매출액은 올라온다. 현재 매출은 잘 나오고 있는데 미래 계약 잔고는 줄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기 실적은 좋아 보이는데 몇 분기 뒤 성장 둔화가 올 수 있습니다. 케이스 3, RPO도 올라가고 디펄 레버뉴도 올라가는데 매출액은 낮아지고 혹은 정체라면 대형 장기 계약, 초기 구축 단계, 장기 SaaS 계약, 대형 금융 인프라 계약에서 나오는 형태이고요. 지금 손익계산은 답답한데 미래 매출 재료는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케이스 3, RPO도 올라가고 디펄 레버뉴도 올라가는데 매출액은 낮아지고 혹은 정체라면 대형 장기 계약, 초기 구축 단계, 장기 SaaS 계약, 대형 금융 인프라 계약에서 나오는 형태이고요. 지금 손익계산은 답답한데 미래 매출 재료는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케이스 4, RPO는 올라가고 디펄 레버뉴는 낮아지거나 또는 약한 형태를 띠게 된다면 계약은 따내고 있는데 아직 현금 상청구 구조는 약한 상황이고요. 계약은 많지만 아직 돈을 세게 못 받고 있는 상태라서 고객 협상력, 계약 구조, 청구 시점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 케이스 5입니다. 디펄 레버뉴가 올라가고 RPO가 낮아지고 있다면 현금은 잘 들어오고 있으나 미래 계약 전체 잔고는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RPO가 유지 또는 소폭 증가하고 있고 디펄 레버뉴도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단순 거래소 회사에서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데이터, 인덱스, 규제 기술 기반의 반복 매출 금융 인프라 회사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분기를 보면은 매출도 증가했고 디펄 레버뉴도 증가했고 RPO도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즉 현재 매출을 만들면서 미래 계약 재료가 계속 보충되고 있는 상태에 가깝고요. 이건 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실제 기업 분석 사료를 배워보는 회계 용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간단한 회계 용어를 가지고 기업을 분석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